오늘 이 자담회가 열리는 배경은 2022년부터 재개발이 예정된 창신 1정비구역에 위치한 쪽방 주민들을 추모제 기획단 주거팀에서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과 만남,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간 쪽방 개발이 민간에서 주도로 되다 보니까 살았던 주민들이 재정착하거나 또는 이주를 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이나 보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에 대한 실태 파악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그간 추모제 기획단과 팀창시는 주거 취약의 현장에서 만난 장애 당사자들을 지원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장애와 주거 취약이라는 다중의 소수자성이 좋지 않은 당사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를 모두와 함께 지역사회에 살기 위한 지금의 주거장애, 홈리스 돌봄 관련 제도들을 어떤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는지를 또는 개선되어야 할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짧게 인사드린 홈리스 행동의 상임활동가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기존의 그 쪽방 주민에 대한 조사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쪽방 주민의 장애 실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작년에 팀창신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좀 토론을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는 좀 밑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쪽방의 기원이란 거는 쪽방을 짓겠다라고 해서 지은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거처들이 쪽방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진행형인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올라가면 옛날에 종로학원, 물론 우리 종로학원을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저희 때도 학원은 시골은 안 보내줬거든요. 근데 종로학원이 신촌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종로학원을 중심으로 먹고 살던 데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종로학사,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는 데인데 사실 여기는 지금 수급자와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존 용도의 것이 변화하면서 쪽방이 생기는 일이 있었고, 그게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전에는 이제 성산업, 성을 사고팔고 했던 그런 공간들이 이제 쪽방으로 바뀌는 그런 기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건물주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건물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적응 전략으로서 쪽방이 만들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적정 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저렴 주거를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구해야 되니까 그런 상호 욕구의 만남, 상호 필요의 만남으로서 쪽방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쪽방 주민 현황을 보면 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면 되게 객관적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크냐 작냐 여기에 집중하기 쉬운데 어디까지 세봤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쪽방 주민의 수도 그렇고 거리 노숙하는 사람의 수도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홈리스의 수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리 홈리스가 몇 명이냐 이렇게 됐을 때 정책에서는 거리 홈리스 숫자를 되게 예민하게 봐요. 그래서 거리 홈리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시원 쪽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써서 거리 홈리스 20% 줄었다라고 해서 되게 정책 성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시원 사람들이 확 늘어나고 막 이런 거죠. 최근에 조사들을 보면 이제 비적정 거처 거주 가구가 5년 대비 20%가 된 걸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주거 문제가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거리홈리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나아졌다기보다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잘 은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쪽방도 사실은 정부가 인정한 쪽방만 계속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7년까지는 전동일동 쪽방을 셌거든요, 서울시가. 근데 2017년부터는 2016년까지 셌고 2017년부터는 안 세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여기만 안sem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럼 쪽방 주민이 줄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주거 실태 좀 좋아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쪽방이 줄어든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커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고 임대주택 졌으면 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내몰렸거든요. 쪽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주거 현실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쪽방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버는 어떤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나 이런 데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쪽방이 없어진 영향도 굉장히 커서 쪽방 숫자와 쪽방 주민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점을 많이 유의해야 된다. 먼저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 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제 뭐 취사장, 세면장, 세탁장 이런 것들은 사람 살면서 필요한 거죠. 굉장히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취사장 갇혀 있는 데가 3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동행 식권 했잖아요. 쪽방 주민회가 식권을 줘서 식당 가서 하루에 한 끼 사 먹도록 한 건데 집에 이제 부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식권을 줘서 밥을 사 먹게 하니까 이거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고 일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 해법으로는 미달하죠. 근본 해법으로는 자기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 갇힌 집을 주는 건데 정책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고 뭐 세탁 같은 경우도 세탁 시설이 있는 데가 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쪽방 상담소에 세탁기 설치해서 하게 하고 이러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죠. 그래서 현재 주거 환경은 필수 설비를 제대로 못 갖춰 있고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만한 숫자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탁이나 부엌 이런 것들을 6가구에 하나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아침에 그냥 화장실 가려고 줄 서고 뭐 세면하려고 줄 서고 빨래하려고 줄 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있다 없다도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은 데 비해서 몇 명당 설치되어 있냐 이런 거는 데이터 자체도 없는 현실이다는 거고 근데 다들 아시지만 경험해 보면 그냥 한 층에 하나 있어요. 남녀 공용. 그래서 방이 한 20개 있는데 화장실 겸 세탁 화장실 하나, 세면장 겸 목욕장 겸 설거지하는 곳 하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설비도 안 좋지만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 말에 동자동에 웬가 방송사들이 다 찍었는데 방송사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찍은 사진입니다. 얼음 계단. 이거는 그 화장실 좋게 해준다고 그 건물주가 수세식 화장실로 바꿨는데 건물이 너무 춥다 보니까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터진 물이 계단으로 다 이렇게 나와서 얼음 계단이 얼음 천국이 되어버렸는데 똑같은 집 찍은 건데 제가 여름에 찍었거든요. 햇볕 쨍쨍한데 물이 떨어져요. 비도 안 오는데 이거는 그동안 여름에 건물이 머금었던 빗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주거 컨디션이 이렇다. 그래서 뭔가 건물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프로그램식 동행 사업으로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크게 쓸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분의 방 사진을 제가 허락 없이 훔쳤는데 이 방은 텔레비전의 3분의 1밖에 못 보십니다. 이 방이 너무 작아서 냉장고에 텔레비전에 3분의 2가 가려져 있어요. 이 부분 보면 그래서 3분의 1만 평생 보고 사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민회 분들이 가서 배치 다시 해주고 해서 간신히 지금은 거의 온전한 TV를 보시고 계신데 굉장히 비좁다는 것은 쪽방이란 명칭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쪽방 주민의 장애 실태인데요. 서울시가 매년 쪽방 주민 실태 조사를 겨울에 해요. 하는데 거의 한 70% 정도 거의 전수에 가까운 주민을 만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쪽방 주민 1165명 정도 만났는데요. 여기에 장애가 있는 비율이 32% 정도 되고 대부분은 신체 장애입니다. 신체 장애. 그리고 이거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고 이제 등록 장애는 그보다 훨씬 적은데 역시나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신체 장애인 비율이 제일 많은 거죠.
그다음에 뭐 정신 지적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즉각적으로 좀 유추가 되죠. 이제 몸이 불편한데 불편한 집에 산다는 거 살게 되면 이 불편함이 교차했을 때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느냐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뭐 그런 거예요.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쪼그러 앉는 그 화변기라고 그러죠. 쪼그러 앉아서 용변을 보는 데는 못 앉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통증이 와서. 그러면 양변기 있는 데로 갔더니 여긴 또 서울시가 쪽방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 한 32% 정도가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비율은 높지만 지체장애인 그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장애인 비율은 그보다 낮은데 많은 사람이 이제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럼 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정보의 사각에 많이 처해 계세요.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한 게 등록해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정보에 대한 전달도 좀 많이 막혀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이 수준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접근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아져야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절차적인 어떤 수고로움을 감내하고라도 제도 진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지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쪽방 주민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창신동 쪽방 주민 저희가 케이스 수는 많지는 않지만 3분의 1은 좀 넘게 3분의 1, 한 5분의 2 정도는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장애 같은 경우도 뭐 큰 서울시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들 중에 중도 장애 비율이 훨씬 많잖아요. 이것도 전국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 등록 시도를 안 한 분들이 한 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67%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하는 방법 몰라서 뭐 이런 이유들인 겁니다. 정보 접근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역시나 제일 많습니다. 제가 그 노안이 와서 안경을 바꿔서 이게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또 먼 게 좀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지체장애인들이 이 안에서 사는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신축 면접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잠깐 넣어놨는데요. 이 여성분이신데 오늘 오시려다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2층에 사는데 이 집에는 아예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집에 소리 질러서 물 틀어주세요 그러면 물 틀어줘요. 그다음에 장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래를 하려면 2층에서 던져주면 그걸 주민이 받아서 촉방상전소가 해주고 이런 식. 그렇죠. 이게 무슨 지진 난 상황도 아니고 일상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신체 장애인이 이런 편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쪽방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도전이고 매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네, 저희가 창신동 쪽방 실태 조사하면서 창신동 쪽방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열악함의 실태를 대표적으로 그냥 말보다는 그림이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맨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부엌이고 목욕실이고 세면장이고 그래요. 이게 다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단인데 한 5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좀 벽을 긁지 않고 가려면 몸을 좀 사선으로 틀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비좁죠. 비좁고 이 방에 가려면 이걸 복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 20cm 됩니다. 여기를 밟아야지 이 방에 갈 수 있죠. 그죠?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낙상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복도 폭이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천정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제가 왜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쨌든 낭떠러지 같은 곳에 화장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점프해서 내려야 되는 그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우셔서 겨울에 이게 이 브루스타예요.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가지고 난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난방 효율을 높이려고 이 산발이는 아예 떼어버리시고 그냥 이렇게 가스를 켜시는데 너무 불나기 쉽죠. 그래서 저희 김창신에서 그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난로를 하나 사드렸던 적이 있는데 왜 굳이 이분이 그 전기나 이런 걸 안 하냐면 여기는 전기를 본인이 내야 돼요. 이분이 그 옷걸이에 보면 이렇게 이름 뭐 삼양사 이렇게 이름 찍어가지고 옷걸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낙인 찍는 공장을 하시다가 망해서 이 공장에서 생활하시는 거라서 이 전기요금을 본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는 데도 많고 하니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방을 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실제 주민들께 여쭤보면 이 동네 임대주택 지으면 들어가겠냐라고 했을 때 90%는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여기에 계속 살고 싶으냐 하면 첫 번째가 동네가 익숙해서 교통이 편리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적 특성이 그래요. 창신동 쪽방 동대문역이랑 붙어 있고 양동 쪽방과 동자동 쪽방은 서울역이랑 붙어 있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날품 팔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주민들과 익숙하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세입자 거주 기간이 3년 조금 넘거든요. 쪽방 주민 거주 기간 10년이 넘어요, 평균이. 이게 금방 살고 떠날 뭐 뜨내기처럼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세입자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요. 굉장히 정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현실과 정책적 인정과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분이 김아무개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제 노숙을 하시던 분이었고 일형 당뇨가 있으셔서 늘 이 당뇨 약을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이 쪽방을 가려고 해도 여기 팔이 살짝 보이는데 쪽방에 여러 군데를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뭐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이분 휠체어가 동네에 나타나면 쪽방 주인과 관리인이 막 손살에 붙이죠. 아 절로 가라고. 또 결국에 2018년에 저희가 만났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공연장례하는데 오셨던 분들 계신데 근데 이분 모시고 이제 은평구 보장구 수리센터 이런 데 휠체어 고치러 가면 그 은평구 보장구 수리센터 엔지니어 분이 꽃동네에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휠체어에 누워서 보장구를 고쳐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살고 계신 거죠. 근데 이분도 꽃동네에서 나왔거든요. 아, 우리 같이 꽃동네에 있으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길에서 정말 한계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한 분은 탈시설에 성공해서 노동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 정말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받고 마지막도 굉장히 다르겠죠. 이거는 거리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쪽방이라든지 저렴 거처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생활이 계속 되는데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장애인 비율이 55%, 66% 이래요. 이거 장애시설이라고 불러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적정조기에 못 나오고 임대주택도 엘베 없는데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되는 대다수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아무개님도 신청을 했다가 엘베가 없어서 그냥 신청 포기하고 이랬는데 지역사회에서 적정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 생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설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36%예요. 시설 밖 생활은 아예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20년 이상을 살게 되면. 그렇죠. 감옥을 가도 얼마나 중한 그 죄를 짓더라도 20년 이상 살게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자와의 동행을 마지막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7월달에 동자동에 그 쪽방표 푸드마켓이란 것을 옹기창고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본인 손수 장을 봐서 한 지체장애인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사다 주기까지 한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정작 옹기창고를 보시면
이 턱이 있죠. 휠체어 장애인 못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하려고 하면 이 약자와의 동행 그 옹기창고 만든 이유가 줄 서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서 물건 사게 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휠체어 장애인은 옹기창고에 제 손으로 물건을 고를 수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선전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복지 정책이었다고 하면 일단 여기 턱부터 허물고 경사로부터 만들어야 되죠. 오세훈 시장이 지 멋대로 물건 골라서 장애인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이 와서 자기 손으로 고를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자와의 동행 뻥이다. 이제 선전 정책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약자의 동행의 기만성 우리가 잘 드러내면서 이 적정 주거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몰랐네요. 제가 10분을 부탁드렸는데 예, 8분 정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예. 네, 그 쪽방의 주거 환경 그리고 쪽방 주민의 장애 실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내용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쪽방이란 곳이 장애인이 살기 어렵지만 장애인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노숙인 시설의 장애인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